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말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신 이상자 특검이라는 말입니다. 이재명을 옆에 두고 트럼프는 정신 이상자 특검이라는 말을 했고, 트럼프의 참모들은 이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웃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니면 얼어붙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자, 트럼프는 1기 대통령을 지낸 후에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또 재판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죠. 아무래도 트럼프는 자기를 수사했던 특검을 일단 정신 이상자 특검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정신 나간 특검이 있다는 겁니다.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특검, 그리고 교회를 압수수색한 특검, 이런 것들이 정신 이상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리즌 뉴스가 정신 이상자 특검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말이 과연 농담일까? 농담처럼 슬쩍 흘려버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오해겠지라고 빠졌는데, 하지만 이것이 과연 트럼프의 농담일까요? 자, 농담의 성격은 뭡니까? 가벼운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때로 숨은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무거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프로이트는 농담이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억눌린 감정,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만과 욕망은 농담을 통해 우의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단순한 유의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말이나 어떤 마음을 슬그머니 내비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언어학적 분석에서도 농담은 언중유골의 전형적 사례로 꼽힙니다. 언중유골, 겉으로는 정정하거나 장난처럼 보이는 발언이 사실은 풍자와 비판 혹은 위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이나 사과처럼 들리지만 실은 비꼬는 말이거나 조롱을 담는 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슬쩍 농담입니다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이미 의도를 드러내고 살짝 빠지는 언어 전략입니다. 정치 무대에서 농담은 더욱 날카로운 의미를 띱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except for day one, 이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보복할 계획은 전혀 없는가? 라는 질문에 트럼프는 첫날만 예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 웃었지만 언론은 이를 집권 첫날부터 권력을 집중하겠다는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웃음이라는 외피에 쌓인 정치적 진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트럼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미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특검 제도를 듣던 중 미국에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정신 이상자 특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잭 스미스를 언급했습니다. 잭 스미스가 누굽니까? 미국에서 자신을 기소했던 특별검사입니다. 그래서 잭 스미스가 정신 나간 것처럼 한국에도 정신 나간 특검이 있는 모양이지요? 라는 겁니다. 발언 직후 회담장은 웃음으로 반응했지만 이 농담을 단순한 우스갯소리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가 특검의 수사 방식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뼈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특검, 그것들 미친 거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농담이 현재 한국 상황을 향한 은근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자기 경험의 해악이 아닌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에서 특검에 의해서 정치적 곤기에 처한 경험을 농담으로 빗대면서 한국의 특검이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잭 스미스는 트럼프를 기소했던 특별검사입니다. 정신 나갔다는 거죠. 그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특검이 정신 나간 자들이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검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이재명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자기가 그 특검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재명의 이런 말은 거짓말이라고
트럼프를 속인 것이라고 고든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든창은 그런 얘기를 트럼프한테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했다고 봅니다. 한미 회담 정상 직전 트럼프는 What's going on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Seems like a pulse or revolution.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We can't have that. 우리는 그걸 참을 수 없어. 그리고 거기서 사업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마치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트럼프는 이후 오해라는 말로 사태의 확산을 슬쩍 지나는 것 같았지만 숙청과 정신 이상자라는 표현이 연결되도록 하여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이상자가 숙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신 이상자 특검이라는 말은 숙청이라는 말과 어울리면서 정신 이상자가 한국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기에 대응했습니다.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농담이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메시지였음을 방증합니다. 웃음 속에 실린 불편의 진위를 이재명은 알았기에 대통령은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답변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은 거짓말을 한 거죠. 특검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회가 특별검사법을 제정하고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임명한 독립기관이라는 그의 설명은 절차적 정확성을 결여한 편으로 제도의 실체를 단순하거나 유리하게 포장한 답변에 불과합니다. 벌써 고든창은 이것이 이재명이 오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트럼프를 속였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잭 스미스. 트럼프는 잭 스미스를 언급했습니다. 잭 스미스는 누굽니까? 트럼프를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특별검사입니다. 바로 이 잭 스미스와 같은 자가 한국에도 있구만 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특검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정신이 나갔습니까? 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특검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트럼프는 보는 것입니까? 당연히 이재명에 의해서 움직여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거짓말로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트럼프는 당연히 알고 있죠.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저런 상황에서 나한테 아부하는 것 같았지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갖다가 서슴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말한 정치적 특검이라는, 그리고 또 지금 숙청이니 그 다음에 또 정신 나간 그런 특검이니 이런 말들은 숙청, 혁명, 그리고 정신 나간 특검, 이 모든 단어를 조합해 보십시오. 이재명은 여기서 완전 뜨악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장동혁에게 SS를 친 겁니다. SOS를 친 겁니다. 그러나 이 SOS가 과연 성공할까요? 정청래는 또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까요? 벌써 민주당은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민주당은 더 가열차게 분화될 것입니다. 1극 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2극, 3극, 4극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이가 나부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분열과 민주당의 멸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멸망하는 것과 함께 이재명의 정권이 붕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에 대한 응원은 222번과 구독과 공유로 주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